안녕하세요. 공감TV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서 작성 후 할 일을 안 하고 하루 이틀 미루다가 문제가 생길 때 그 작은 차이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방지할 수 있는 전세 계약 후 알아야 할 팁. 실제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전부 날린 제 친구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전해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1억 5천만 원의 계약을 2021년 12월 30일에 하고 잔금을 2022년 1월 30일에 하기로 합니다. 물론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계약을 진행하였죠. 계약금 1,500만 원을 넣고 잔금일 오전에 잔금을 이체하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10달 후 은행에서 본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등기우편을 받게 됩니다. 이후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전세 보증금을 전부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세 계약과 이후의 진행 사항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셨나요? 특별히 잘못된 게 없는 계약의 진행 사항이지만 몇 가지 놓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마치고 그 다음날 바로 은행을 갑니다. 그리고 대출 서류를 작성하죠. 은행은 서류상 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없죠. 전세 계약을 한 건 은행이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대출 실행인을 잔금일로 하기로 합니다. 잔금일 집주인은 오전에 제 친구에게 잔금 1억 3,500만 원을 받았고 추가로 오후에 은행에서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연락 두절이 됩니다. 결국 집은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민형사상 재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 배째라, 나는 감옥에 가겠다. 결국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보증금은 못 돌려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집주인이 맘먹고 사기를 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몇 가지만 먼저 행동을 하였다면 이런 경우가 안 생겼을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임대인은 잔금 2일까지 지금의 등기사항을 유지하기로 하며 잔금 전 등기 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이 특약의 내용은 잔금일까지 집주인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특약을 넣는다면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추후 본인이 보증금을 찾으려 할 경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뭔가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도 있죠. 등기부 등본은 계약 시 그리고 잔금 시 두 번 확인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잔금까지는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잔금 전에 해당 집에 대해서 집주인이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다른 사업 때문에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기존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서 등기상에 임차권 등기 변경이 생겼다든지 기타 등등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잔금 시에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고 잔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을 꼭 하셔야 하고요. 임차인, 즉 본인들이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다음날 0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까 사례의 경우처럼 집주인이 맘먹고 잔금날 대출을 실행해버리면 대출이 1번, 본인들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1번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2번 본인들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보증금이 다 날아가는 거죠.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여기서 팁 들어갑니다. 은행에서 잔금 당일 이후로 대출을 못하게 하는 방법. 그 첫 번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바로 이사를 들어갈 집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로 바로 갑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접수를 하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이유는 아까 사례처럼 잔금일에 집주인이 본인들 모르게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주인이 집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은행에서 가져오려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열람입니다. 이 서류에는 이 집에 누가 얼마에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다면 이 서류에 본인들 이름이 올라가 있겠죠? 은행에서는 서류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서류에 본인이 딱 올라가 있다 하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누군가가 있어서 대출을 못 받는 거죠. 만약 현재 다른 세입자가 먼저 거주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대출을 못 받게 되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입주를 한다면 잔금 전 먼저 전입신고를 해놓게 되면 효과는 잔금일 전부터 받게 되는 거니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혹시나 집주인이 은행이랑 서류를 먼저 써놓고 잔금일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잔금일에 만약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다면 본인들이 1번, 은행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아까와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죠. 이 경우 은행 문제로 인해 경매로 가게 된다면 경매 낙찰 금액에서 본인들의 돈을 먼저 공제하기 때문에 돈은 거의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요점을 정리해 드리면 전세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내가 이 집을 계약했다, 하지만 아직 입주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고요. 추후에 경매나 다른 기타 사항들로 문제가 생길 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잔금일이나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꼭 전입신고를 같이 해주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상 전세 계약서 작성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시청하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